여기저기 아플 수 있는 부위들이 많죠.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허리예요. 인간이 서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허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이 있는데 가장 낫기 힘들면서도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오늘 이야기 드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걸리지 않도록 젊어서부터 좀 잘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을 파행보행이라고 해요. 서서 걷다 보면은 조금만 걸으면은 이제 막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기 시작을 해서 허리를 좀 숙이고 좀 이렇게 두드려주거나 아니면 앉아서 좀 쉬면은 증상이 좀 사라져요. 그러면 또 이제 다시 걷다가 그러다 보면 또 얼마 정도 걸으면 다리가 저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 또 앉아서 쉬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 50m도 못 걷고 또 앉아서 쉬었다가 또 가다가 쉬다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이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가령 한 100m 걸으면 다리가 저렸던 분이 한 300m를 걸을 수 있다, 1km를 걸을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증상이 더 좋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거꾸로 내가 과거에 한 10분은 걸을 수 있었는데 한 5분밖에 못 걷겠다, 1분밖에 못 걷겠다 이러면 증상이 점점 나빠지는 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건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어디가 좁아졌느냐? 이 신경이 빠져나오는 이 구멍이 좀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가지고는 이 구멍이 좁아진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디스크가 물이 부족해지면서 이 뼈끼리 서로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좁아지기도 하고요. 뼈끼리 계속 붙이다 보니까는 뼈가 좀 날카로워집니다. 골격 같은 게 형성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요 관을 막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좁아져서 앉아서 쉬고 있으면 이 사이가 좀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또 서서 걷다 보면 이게 점점 좁아지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런 질환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협착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척추관이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한쪽 다리가 걷다 보면 좀 저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혹은 척추관 내가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쪽 뒤 주변에 있는 황색인대라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가운데로 튀어나오면서 이 관 자체가 좁아지게 되면은 양쪽으로 좀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고 주로 좀 힘이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디스크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다리가 저리면 다 디스크인 줄 아는데 디스크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디스크는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고요. 허리를 좀 숙이거나 앉아있으면은 앞쪽이 좁아지고 뒤가 넓어지죠. 그러면 디스크가 점점 뒤로 밀려나가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 다리가 더 저리고 그렇습니다. 서 있으면은요, 오히려 디스크가 앞쪽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서 있을 때는 오히려 증상이 좀 사라지는 특징이 있죠. 협착증은 정반대예요. 앉아있으면은 요 구멍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서 있으면은 요 척수관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서 있을 때가 가장 증상이 좀 심해져요. 걸어 다닐 때. 그래서 오래 못 서 있고 혹은 오래 걷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다니냐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나 근데 지팡이 짚는 게 좀 창피하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유모차에다가 짐 잔뜩 싣고 약간 허리를 숙이고 걸으면은 그나마 좀 편해지고요. 앉아서 쉬면은 그 구멍 사이가 가장 넓어지기 때문에 또 가장 편해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증상이 의심이 되면은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좀 심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엑스레이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울퉁불퉁해져 있고 이런 데 사이들이 뼈가 자라나 있고 좀 구멍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MRI를 찍어보면은 병변을 가장 확실하게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척추관 협착증은 점점 늘어나요. 40대까지만 해도 별로 없다가 50대, 60대 늘어나면서 70대 이제 가장 많죠.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허리 질환의 끝판왕이라 그랬잖아요. 퇴행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허리를 좀 쓰지 못할 정도로 이제 나빠졌을 때 그때 찾아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젊어서부터 좀 허리를 관리를 잘 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를 하면 좋겠죠. 일단은 양방에서는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면은 몇 가지 이제 시술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 쪽으로
카테터를 집어넣어가지고는 염증이 일어난 그 부위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쏴줘서 염증을 좀 가라앉혀서 신경이 자극받는 거를 좀 줄여주는데요. 일단은 염증 반응으로 신경이 자극을 받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몇 달 동안은 좀 상당히 편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멍 사이가 넓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은 또 시간이 지나면 몇 달 지나면 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유압술이라고 수술을 하게 돼요. 좁아진 사이를 벌려서 벌어진 채로 고정이 되게 나사를 박아가지고는 핀을 세우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증상이 바로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은데 근데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수술을 하면서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좀 편한데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허리라는 거는 우리 상체의 체중을 버텨주잖아요. 그래서 척추가 5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근데 5명이서 골고루 이제 체중을 분산시켜가지고 나눠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2마디를 혹은 3마디를 하나로 묶어 놓으면 5명이서 하던 일을 4명이서 하거나 3명이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묶어 놓은 이 자리는 괜찮은데 그 바로 위나 아래쪽에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그 전에 미리 좀 보존적으로 좀 치료를 하고 하다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할 그런 방법이죠. 일단은 척수관 사이가 좁아져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으면은 증상은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신경근이 빠져나오는 구멍보다 원래 척추관은 한 4배 이상 넓기 때문에 웬만큼 좁아지지 않고서는 그 사이에서 신경들이 위치를 도망다니면서 자기 자극을 좀 피해 다니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 여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 사이 간격을 1mm라도 벌려줄 수 있으면 증상은 또 많이 개선이 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술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나오게 되고요. 한의원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 사이를 어떻게든지 벌려주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교정법입니다. 해서 좁아진 척추 사이를 충분히 벌려준 상태에서 틀어진 뼈들을 정렬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이를 이런 교정법으로 좀 넓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병행을 해서 근력을 좀 키워주면 근육의 힘으로 허리를 어느 정도는 좀 버텨줄 수가 있어요. 또 그 근력을 키우는 거를 좀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선을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요새 성형외과 같은 데 가보면은 얼굴에 실 같은 거 심어서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주는 그 실을 허리에다가 대신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이 마치 이제 보호대를 착용한 것처럼 허리를 좀 단단하게 근육처럼 이렇게 지지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 실을 지방층에다가 잘 심어주면은 근육량도 실제로 좀 늘어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일으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좁아진 사이를 충분히 벌려준 상태에서 틀어진 뼈를 이렇게 두드려주는 그런 교정법을 어깨동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무너진 건물을 마치 다시 세우는 것처럼 척추를 재건한다 그래서 척추 재건술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경에 자극받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른 치료를 동원해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신경이 자극받아서 너무 저리다 그러면은 그 자극받는 신경 자체를 주겸약침으로 적셔주게 되면은 신경의 자극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떡이 진다 그러죠. 우리가 어디가 상처가 났다가 회복될 때 흉터가 남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조직들이 흉터 조직으로 좀 이렇게 막히게 되거나 아니면은 서로 좀 늘러붙거나 이런 현상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는 침끝이 끌처럼 생긴 이 도침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늘러붙은 것들을 살짝 뜯어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줄 수가 있죠. 해서 꼭 굳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한의원에서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피가 좀 잘 돌게 하면서 충분히 영양을 좀 공급을 해주면 허리가 어느 정도는 또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공독을 써서 벌에 쏘면 좀 붓고 가려운 것처럼 공독으로 허리 주변에 살짝 붓고 가려운 반응들을 유도를 해서 평상시보다 좀 혈액이 한 5배 이상 좀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되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 척추나 뼈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같이 투여를 해주면 어느 정도 좀 척추의 건강을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평상시에 내가 좀 허리가 자주 아픈 편이다 혹은 앉아있을 일이 좀 많다 싶은 분들은 평상시부터 좀 바른 자세를 잘 유지를 해주시고 허리 근력을 어느 정도 좀 키워놔서 근육이 항상 허리를 좀 잘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좀 미리미리 미연에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질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치료는 어디 가서 받으면 될까요?